안녕하세요. 이하나트 컨설팅 김영애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궁금해 해보셨을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예술가는 요절해야 할까? 아니면 장수하면서 성숙한 예술 세계를 펼쳐 보여야 할까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술가는 요절한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유명한 예술가들이 요절했기 때문에 오히려 유명해진 경우도 많잖아요. 한편 90이 넘어서까지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노익장을 과시하는 예술가들에게는 깊은 존경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술가의 라이프스타일과 창조성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두 명의 작가의 예를 들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 명은 27세에 요절한 천재 작가 바스키아이고요. 다른 한 분은 98세까지 장수하면서 세계적인 유명세를 떨친 루이스 부르조아입니다. 게다가 올 가을에는 이 두 작가의 대규모 전시회가 서울에서 펼쳐질 예정이거든요. 미리 이 두 작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전시를 보실 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먼저 장미셸 바스키아입니다. 바스키아는 1960년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났고요. 1988년 27세까지의 짧은 삶을 살았지만 지금까지도 그 어떤 아티스트보다 유명한 세계적인 예술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바스키아는 하이티와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부모님 아래에서 자라났고요. 부모님이 각각 스페인어와 프랑스어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영어 외에도 두 가지 언어를 모두 다 익힐 수가 있었고 10살 무렵이 되었을 때는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아마 이런 언어적인 특성은 그가 훗날 국제적인 예술가로 활동을 하게 될 때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바스키아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영특했고요. 특히 어머니는 바스키아가 예술적인 재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일찍이 알아차리시고 브루클린 뮤지엄에 있는 어린이 아트 클래스에 데려가고 여러 미술관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바스키아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레이 아나토미라고 하는 해부학 책을 사서 선물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는 바스키아는 좀 더 예술적인 감정을 키울 수가 있었고 특히 이 그레이 아나토미라고 하는 책에서 많은 영감을 받아서 훗날 그림 속에 인체 해부학적인 도장이라든지 해골이라든지 하는 요소들을 넣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음악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밴드의 이름을 그레이라고 지을 정도로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죠. 하지만 10살 무렵 그를 이렇게 사랑했던 어머니가 이혼을 하시고 나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바스키아는 아버지와 함께 자라게 되는데 아버지는 계속해서 굉장히 성공을 하셨고요. 그리고 새 엄마를 또 맞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바스키아는 많은 방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안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대안학교를 다니면서도 교장 선생님을 모욕하여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게 되고 길거리를 나가서 친구들과 함께 거리에 그림을 그리는 그래피티 아티스트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1970년대 중후반 당시에 그가 길거리에서 낙서를 하면서 바스키아라고 하는 이름을 남기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거는 바로 사모라고 하는 그만의 아이덴티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그래피티 중에서도 사모라고 하는 사인이 있는 작품을 보면서 바스키아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어서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라고 하는 유명한 미술학교의 학생들과도 교류를 하게 되면서 예술적인 그룹, 친구들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바스키아의 재능을 알아보면서 그는 TV 쇼에도 출연을 하게 되고요. 미술관 전시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시회를 보게 된 또 다른 큐레이터가 레리 가고시안에게 소개를 해주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그의 재능이 두각을 드러내면서 그는 20살 무렵부터 오히려 미술을 제대로 배우거나 미술대학을 나오지 않았음에도 세계적인 갤러리스트들 그리고 예술가들과 함께 미술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밴드 활동도 하게 됩니다. 그는 카셀 도큐멘터에도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22살에는 최연소 작가로 시드니 미술관에서 전시하는 작가가 되기도 해요. 바스키아는 이렇게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수많은 예술가들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젊음이 주인공이 되는 그 시대의 문화를 흡수하고 그리고 젊은이로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발현하면서 일약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심지어 아시아에서까지도 전시를 하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1987년 이제 그의 친구였던 앤디 워홀이 사망을 하게 된 후 바스키아도 우울증을 겪게 되고요. 그리고 1988년 약물 과다 복용으로 27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뜨게 됩니다.
반면 루이스 부르주아는 바스키아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루이스 부르주아는 1911년 프랑스에서 태어났고요. 루이스 부르주아 인생에도 어머니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부르주아의 집안은 갤러리를 운영을 하면서 양탄자 같은 것도 팔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손상이 된 양탄자가 있으면 그것을 직접 비우면서 복원 작업도 하셨고요. 그리고 집안의 모든 활동들을 책임지시는 그런 강인한 분이었습니다. 반면 아버지는 바람둥이였는데요. 특히 루이스 부르주아의 집에 들어와 있었던 부르주아의 가정교사 선생님하고도 좀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어머니는 이런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부르주아는 이런 모든 상황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인생에 대해서 크나큰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삶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 수학과 기하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술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원에서는 미술사를 전공하기도 해요. 그리고 부르주아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방황을 하다가 마침 그녀의 그 갤러리에 작품을 사러 왔었던 젊은 미술사학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피카소를 비롯한 원시미술 전공자였었던 젊은 미술사학도였었고요. 부르주아는 그분과 결혼을 해서 프랑스를 떠나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후 부르주아는 남편과 함께 세 아들을 기르면서 가정주부의 삶을 오랫동안 이어나가게 돼요. 하지만 부르주아는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작업활동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루이스 부르주아를 위대한 예술가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유명한 미술사학자의 사모님으로서 예술활동 도 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었죠. 1973년에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시게 되고, 그동안 쭉 작업을 해왔던 부르주아의 작품이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제대로 인정받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1970년대 후반에 일어나게 된 페미니즘 미술에 대한 관심입니다. 특히 1976년에 루시 리파드라고 하는 미술사학자가 여성 예술에 대한 페미니스트 에세이라고 하는 책을 집필하게 되는데요. 그 책의 표지에 루이스 부르주아의 드로잉이 들어가게 됩니다. 몸은 바깥으로 나와 있지만 머리는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여성의 모습을 그린 것인데요. 이후 루이스 부르주아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그녀는 드디어 50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예술가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어서 1982년에는 뉴욕 현대미술관 최초로 여성 예술가의 개인전을 열게 되는데, 바로 그 주인공이 루이스 부르주아가 되었죠. 이어서 루이스 부르주아는 베니스 비엔날레를 비롯해서 수많은 미술관 전시, 국제적인 비엔날레에 출품을 하게 되었고요. 특히 루이스 부르주아 작품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리움미술관 앞에 있었던 거대한 거미 작품은요, 부르주아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만든 작품인데요. 그래서 작품의 제목도 마망, 엄마라는 뜻이고요. 가운데 부분을 보면은 그 거미의 몸속에 알이 들어있습니다. 양탄자를 직접 비우면서 보수 작업을 하셨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만든 작업이죠. 이 작업이 거대한 청동 조각으로 만들어진 것은 2000년대 이후의 일이지만, 이 작업은 루이스 부르주아가 35살 때 작게 그린 드로잉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즉 그녀는 어머니를 거미에 빗대어서 오랫동안 생각을 하면서 그려왔고 인내를 하면서 자신만의 때가 오기를 기다렸던 그런 예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9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장미셸 바스키아, 그리고 루이스 부르주아. 바스키아는 1960년에 태어나서 88년에 돌아가셨고, 루이스 부르주아는 1911년에 태어나서 2010년에 돌아가셨고, 두 분이 삶을 산 시기는 너무 다르게 느껴지지만 두 분의 작품이 미술계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알려지게 된 것은 1970년대 후반대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의 이 현대미술의 기초가 단단해진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그러면 분명한 예술가 그리고 오래 산 예술가, 이들의 차이는 각각 창조성과 어떻게 연결이 되었을까요? 바스키아는 굉장히 젊은 화가였지만 이 작가의 젊음은 바로 작품의 주제와 직결되는 주제였습니다. 바스키아는 젊은이로서 느낄 수 있는 그 시대에 대한 저항, 반항, 이런 것들을 응축적으로 녹아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그림을 그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예술가들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패션쇼 무대에 모델로 서기도 하고 융합적인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나타냈습니다. 바로 이러한 지점이
그를 젊음의 상징인 대표적인 예술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그의 짧은 생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히려 그를 영원한 젊음으로 박제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 루이스 브루조아는 50대 후반이 되어서 한 40여 년 동안을 작가로서 인정받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젊은 시절에는 일찍이 인정받지 못한 점 때문에 답답함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술가로서 봤을 때 98세까지 장수하면서 마지막에 40년 동안 세계적인 작가로 인정받을 수 있고 세계 여기저기에서 불러주는 예술가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행운인 것 같아요. 루이스 브루주아가 이렇게 인생의 후반기에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 대한 증오, 상처 이런 것들을 밖으로 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입 밖으로 내기 어려웠던 그러한 상처들이 오랜 시간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인생의 말년에 들어서 솔직하게 자신의 과거, 자신의 상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녀의 작품이 비로소 인정받게 된 것이죠. 즉 바스키아는 젊음이라고 하는 것을 젊은 시절에 폭발시키면서 그 예술혼을 불태웠고 브루조아는 나이가 들어서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고 회고할 수 있는 그 나이에 예술가로서 비로소 이해받게 된 것 같습니다. 이처럼 비교해 볼 수 있는 여러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요절한 예술가의 대표적인 작가로 37살에 일찍 세상을 떠난 빈센트 반 고흐를 생각하기도 하죠. 그리고 매튜 웡이라고 하는 작가도 있고요. 또 잭슨 폴록도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절한 예술가들이 만약에 살아있었다면 그들은 또 어떤 예술활동을 펼쳤을까 그런 아쉬움도 있고 또 궁금증도 일어나요. 장수한 아티스트로는 루이스 브루조아 외에도 피카소, 샤갈 이런 작가들이 모두 장수하면서 자신의 예술 세계를 굉장히 성숙한 세계로 발전시키면서 펼쳐 보인 작가들입니다. 요절한 예술가의 경우이거나 장수한 예술가의 경우이거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예술가의 창조성이 예술가의 삶의 사이클과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 시대 정신과 어떻게 부합이 되었는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서로 잘 일치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예술가는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고 세계적인 예술가로 인정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스키아와 루이스 브루조아 두 가지의 사례를 가지고 요절한 예술가 그리고 장수한 예술가의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올 가을에는 이 두 작가의 대규모 전시회가 열린다고 해요. 하나는 중앙일보 60주년을 기념해서 DDP에서 열리는 장미셸 바스키아 전시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전시회는요. 포항미술관에서 열리는 루이스 브루조아의 전시회입니다. 이 두 전시 모두 한국에서 보기 드문 전시회이고 감상하시고요. 그때 오늘 말씀해드린 이야기 한 번쯤 생각하시면서 감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긴 이야기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예술가에게 끌리는지, 여러분들이 좋아하신 예술가는 단명한 예술가인지, 장수한 예술가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점들 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에는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였습니다.